(41페이지입니다) 개발의 허가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공적 개발사의 반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적 개발과 반대. 개발행위 할 때는 뭘 받아요? 허가 받아라. 성격이 사적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는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 얘기죠. 자, 이때의 허가권자가 누구냐?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되겠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도시, 군, 계획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얘는 사적이고 얘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허가 받든 뭘 받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 군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 사업이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따라합시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다 여기 나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은 들어오지 말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책 보세요. 1번 허가 나와서 그죠? 그러면 허가 대상 나오잖아. 허가 받아라. 거기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때 허가 대상이 뭐냐? 요거요. 그래서 말은 허가 대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적치하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토석 제치할 때 그다음에 토지 분할할 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토 아시겠죠? 요거 얘기잖아요. 요거 얘기잖아요. 그죠? 1번 건축, 2번 설치, 3번에 물건 적치는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디에서만? 녹관자에서만. 이것도 내 울타리가 아닌, 내 영역이 아닌, 내 땅에다가 내 영역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쌓는 거야. 내 맘이지,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닌 곳, 내 울타리가 아닌 곳, 그것도 녹관자에서 얼마 이상? 1월 이상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거기 농림지역 안 들어갑니다. 농림지역은 주로 농지가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쌓기 때문에 그때마다 너 허가받게 그러면 농사 못 지어요. 4번에 형질 변경인데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용수면 매립할 때 전부 허가받고 해라. 하지만 경작은 제외. 무슨 말이죠? 형질 변경은 맞지만 허가받지 않는다. 왜 안 받아요? 경작은 먹고 사는 생계 문제란 말이죠. 하지만 밑에 경작은 허가받지 않지만 허가받는 경작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뭐냐? 총 3가지인데 1번, 2번 읽어주시고 복습할 때 자 3번 봐 3번 지목 변경을 소반합니다. 그죠? 경작은 경작인데 지목이 변경될 만큼의 경작은 반드시 허가받아라. 하지만 전답, 전에서 답, 답에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만큼은 허가받지 않는다. 5번 토속 채취할 때 허가받아라. 당연히 토지 연결 변경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받아라. 당연히 건축물이 없을 때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이고 여기서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 분할입니다. 기업, 녹관, 농자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면은 허가받지 말고 안 받았다면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아 분할하고 니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요 미만 분할 허가받아라. 그럼 요 이상은 허가 안 받겠죠. 디귿 5m 이하 분할도 뭐라고요? 허가받고 하라. 그러니까 3번 보시면은 허가받아라. 여기서요. 여기서 요겁니다. 변경할 때도 뭐라고요?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어떤 변경이죠? 이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그냥 허가권자에게 통지만 해라. 그 얘기죠. 이거 허가받지 않고 통지하면 된다. 이때 여기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그 중에서 4개 중에 1번과 2번을 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죠? 사업 기간의 단축이다. 요거요. 사업 기간의 단축이다. 뭔가 경미한 것은요, 뭔가 이내다, 작다, 단축이지, 뭐, 확대, 증가, 뭐, 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작을 때, 이내. 단축할 때고. 두 번째 뭐죠? 부지, 면적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이건 간에 몇 프로 범위내? 5%죠. 5% 범위내 확대, 축소죠. 축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먼저 단축입니다. 단축이에요. 연장 아니에요. 연장은 뭐 연장? 연장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축소예요. 그러니까 확대 아니에요. 확대든 해도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5%라는 거 5%. 10%가 아닙니다. 그 두 개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얘는 허가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게 있어요. 허가받지 않는 거. 한마디로 허가 제외.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있는데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재해복구 등은 급해요. 언제 허가 받습니까? 그냥 해라. 대신에 사후에 1월 내 신고하라. 그리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 행위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제. 요것도 허가받지 마라. 건축법상도 신고 행위입니다. 허가받지 말아라. 요 2가지인데, 세 번째가 뭐냐? 요겁니다. 경미한 사항, 특히 뭐라고요? 요거. 경미한 사항은 허가받지 않는다. 이 중에서 먼저 내용 보기 전에 강조한 거 기억납니까? 먼저 숫자 들어가는 것, 내용 불문하고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자, 뭐뭐에서 하면 뭡니까? 하면은 면적 얼마? 무조건 25.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이내. 그죠? 이내. 기타 얼마요? 나머지 전부 다 50이고. 이것이 뭐뭐 왜 하면 몇 배 가죠? 몇 배가 몇 배? 10배. 10배. 면적 얼마로? 면적은 250으로. 기타 얼마? 기타는 500으로 바뀐다. 이건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야, 그냥. 이렇게 하니까 다 맞추더라고요, 그동안 보니까. 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나 딱 다르다. 뭐? 공작물. 그죠? 공작물만 약간 다르다. 공작물만 얘는 뭐뭐에서 하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다 50이야. 25 없습니다. 공작물 몇 글자야? 3글자야.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3배다, 3배. 그러니까 뭐뭐 왜 하면 뭡니까? 3배니까 전부 다 150이다. 조금 어거질지라도 이렇게 하면 하자. 책 봐요. 그러니까 3번에 경면행위입니다. 기업,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 허가든 신고 등등 그냥 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 예외다 그 말이고요. 니은이 바로 요겁니다. 요 밑에 그 공작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건데, 먼저 녹관농입니다. 녹관차 아닙니다. 녹관농 안에서의 농림어업용은 허가받지 않는데, 다만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받습니다. 나가 뭐냐? 방금 칠판 적은 것처럼 도시, 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뭐뭐에서 전부 다 50이죠, 그죠? 50이고요. 나, 도시, 지구, 자연, 뭐뭐 왜 하니까 몇 배? 3배. 전부 다 150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디귿의 물건 적치다. 물건 적치. 이제는 가, 녹지, 지구, 에서 면적만 25고 다 50입니다. 나, 관리지역에서 하면 안 되고요.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이렇게 외자가 나오잖아, 벌써. 외자가. 면적은 250, 나머지 500. 리을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전부 다 50 이내, 깊이도 50 이내, 절토, 성토, 정지 전부 다 허가받지 않지만 포장은 제외. 포장은 무조건 50이 안 돼도 허가받습니다. 나 하지 말고요.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이미 조성하기 전에 허가받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성된 후에 하는 건축물 등등의 설치는 허가받지 않는다. 다만 절토와 성토만큼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지자체 당연히 허가 안 받아요.
토속 재치 가 도시 지역에서 면적 25 나머지 50 나 도시 지구 자연 왜 면적 250 나머지 500 토지 분할 내용 설명은 했으니까 됐고요. 가 사도 개설하고 할 때 사 동그라미 나 공공용지 공용할 때 공 동그라미 다 행정재산 일반 예산할 때 앞에 거 행 동그라미 라 도시 군 개발시설 도 동그라미 마 분할제한 면적 이상할 때 이상 동그라미 그래서 사 공 행 도 이상 다 같이 시작 사 공 행 도 이상 한 번 더 시작 사 공 행 도 이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분할제한 면적 미만은 허가받아요. 이상이니까 안 받는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 이상을 미만으로 바꿔놓으면 헷갈리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사공행도 이상! 사공행도 이상. 자, 그 다음에 허가 절차 보겠습니다. 자, 앞을 봐세요. 앞을 봐요. 요거. 자, 요거 허가 절차는 쌍갈 5번하고 자, 쌍가로 6번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 요거예요. 그리고 거기 1번 뭐 1번. 동글 1번에 줄을 쭉쭉쭉 그게 있죠. 기위 환경조 보입니까? 요거요. 기위 환경조. 다 같이 시작. 기위 환경조. 한 번 더 시작. 기위 환경조. 기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쌍가로 5번 6번 연결되는 건데 저를 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 첫 번째 계획서 제출.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조건부 인가. 자, 계획서 제출. 자, 두 번째 뭐냐? 자, 조건부 인가로서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조건부 인가인데 허가죠. 여기 이제 인가 파트 가면 떴습니다. 아시겠죠? 아까는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행 보증 예치입니다. 여기서 자, 저를 봐요. 이거 잘 들으면 쉽습니다. 도로가 이래 있어요. 산이 이래 있는데 이제 A 땅이야. A가 토속 채취한다고 허가 들어왔습니다. 뭐 내 산이니까. 그죠? 하지만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건물 못 짓듯이 내 임야라고 내 맘대로 흙 캐고 나무 못 빼는 겁니다.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니까 오솔길이 이래 있네. 오솔길. 누가 봐도 이건 데이트 코스지 차 못 들어가요. 손잡고 이렇게 랄랄라 이런 길. 그런데 여기다가 하겠다고 하니 허가해주고 싶어도 도로가 없는 거야. 도로가. 일단은 첫 번째 먼저 여기에 주변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집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기반시설이 있든지 간에 그죠? 기위 환경주에서 여기로 말하면 뭐요? 요거 기여. 이상하다. 기여. 충청 나오면 기여 아니여. 그러니까 기여 그러잖아. 그죠? 괜히 했네.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다 되지만 기반 시설이 없다. 도로가 없다. 원래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일 때 얘기고 세금이니까 너 하나 돈 벌가자고 여기 세금을 쏟아볼 필요 없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조건 거는 겁니다. 너가 설치하면 요게 인가 파트 가면 조건부 인가하면 되는 겁니다. 허가니까 조건을 걸어가지고 네가 도로를 네가 직접 설치를 한다면 토지 소유해서 설치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이게 조건부 허가예요. 일단 한 장 넘겨봐요. 쌍가루 6번입니다. 넘겨봐. 6번. 6번에 1번.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 기억이 뭐냐? 바로 기위 환경조 뭐라고? 조건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럴 때 니은은 뭐냐? 그러니까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간다. 이렇게 내가 조건을 걸 텐데 기반시설을 네가 설치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라고 조건을 걸고 방금 이 니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라.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면은 허가해 주고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면은 의견 들어보고 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것이 먼저 한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했죠. 여기 이제 신청한 자 의견 들었어요. 신청자의 의견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한다고 한 거 안 한다면 이걸로 더 이상 끝. 허가 노. 알았어.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그런데 도로 설치한다고 의견 들어보니까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갖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요거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바로 이게 상가로 5번에 1번이에요. 1번. 아시겠죠? 기위환경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라. 그런데 저를 봐요. 하필 여기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어떤 곳이죠? 기반 시설이 설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못하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위환경조 중에 기에 가는 계획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세 번째 줄. 기억나죠? 그죠? 예. 이럴 때 2번 15일 이내에는 허가 내지는 불허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15일 내에는 심의 또는 협의, 즉 협의 또는 심의 기간은 그 15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를 봐요. 이제 정리합니다. 조건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의견 들어보니까 자 설치한다고 해서 계획서 제출했습니다. 아시겠죠?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해. 그런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또 왜? 그러니까 왜? 그래 이렇게 계획하면 되는데 또 뭔가 있어. 뭔데? 너 민간이잖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허가하고 내주면 또 안 하는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허가 내주니까 나중에 가서 안 하더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돈 내치해. 그렇죠. 아시겠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나 이 돈 가지고 그냥 팍팍 할란다 그냥. 누구한테만? 민간한테만. 그러니까 예치는 바로 민간 시행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도 민간 안 나와요. 행정청, 공공기관은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결된 겁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오지 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행보증금 예치하는데 기업 예치 사유가 뭐냐? 저를 보세요. 기위환경조와 경쟁에 포괄적이에요. 그죠? 기위환경조와 관련해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5가지만 딱 뽑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뭐냐? 뭐요? 바로 굴비 발차기 요거다. 따라합니다. 굴비 발차기. 그러니까 토지 굴착할 때 혹시나 옆 건물 망가지거나 담장 무너지면 그 말이에요. 굴착할 때, 비탈면 적용할 때, 발파할 때, 차량 통행할 때 먼지 날리잖아요. 기반시설은 똑같아요, 여기랑. 그러니까 기위 환경조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5가지만 골라가지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요거 할 때는 반드시 예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굴비 발차기. 시작! 굴비 발차기. 조기 발차기 아닙니다. 근데 조기 발차기는 어떨다가 상황에 따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조기 축구할 때는 발차죠, 그죠? 아, 오늘 안 통하네. 굴비 발차기. 니은의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민간만 예치한다.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하고요. 원칙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지만 예외 이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반환 준공 검사 받으면 끝난 거죠. 그때는 뭐 썼든 안 썼든 남은 돈 준다. 이것이 인가 파트, 아까 넘어갔던 인가 그 부분과 똑같다. 용어만 도시공개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용어만 나올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7번 허가 기준. 이제 안 속네? 네? 이제 안 속아? 자, 여기서 허가 기준은요. 허가 기준은 기준 국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면적 기준. 면적 기준. 그러니까 형질 명령이죠. 자,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 자, 여기 뭐냐? 주상 생자, 아니, 이거 안 씁니다.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간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다 같이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간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요 면적 미만으로밖에 허가가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방금 말한 요 면적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요거 농어촌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 사업은 좋은 거잖아요. 농어촌 정비 좋은 건데 거기가 주거지인데 면적이 1만 이상 나서 하지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 사업은 면적 불문. 아시겠죠? 불문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중에서 니은 아까 공, 관, 농 3만 미만인데 그 중에서 관, 농 두 개는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했다면 그 조례로 할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관, 농만. 우리 광명시는 많이 없기 때문에 1만을 하자. 그러면 1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들어보세요. 하나가 여기 만약에 녹지지역인데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가 만약에 공업지역에 가령. 그러면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3만 미만이면 되고 자연녹지는 녹지대로 1만 미만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그 용도지역이 맞게끔만 면적 범위 미만이면 된다.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것이 이제 여기 저를 보세요. 그리고 허가 기준이 총 몇 가지예요, 기준이? 총 5가지잖아요. 그죠? 5가지 중에서 방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2, 3, 4, 5는 한 번만 읽어주면 금방 아는 것들이다. 두 번째가 뭐냐?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3번 도시군계 사업 시행이 없을 것. 4번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5번 기반 시설 설치 등등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알아두기. 용도별 기준인데 세부 기준입니다. 특히 3가지입니다. 시가와 용도가 있고요.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가 있는데 시가와는 아예 개발을 하려고 작정한 용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를 뺀 주상공일 것이고요. 유보는 뭐냐? 저를 보세요. 유보는요. 개발을 여차하면 할 수 있는 용도적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여차하면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렇죠.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중에 생산관리가 들어간 겁니다. 생산녹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녹지, 계획관리에다가 생산관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의 거쳐서 완화했다면은 개발할 것이고, 그렇죠. 강화했다면 개발 안 할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저를 봐요. 보존 용도는 개발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 시가와 용도 주상공 빼고 보존 용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를 뺀 나머지 용도 지역 다 넣으면 돼요.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심의 거쳐서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그래, 강화. 완화자 더 만들죠, 그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8번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저를 볼까요? 저를 봐봐요. 여기서요. 여기부터 나오는 건데 안 써야겠다. 자, 성장관리 방안은
성장을 할 때 잘 관리하는 방안 수립하자. 그럼 현재 성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다른 말 하면 개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개발이 안 된 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적이니까 개발 계획을 잘 수립하자. 그 얘기예요. 체계적 계획적. 이걸 바꾸니 다른 말 하니까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보다 살짝 밑에 있는 동생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개발의 목적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왜 수립합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왜? 개발하려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구 단위의 동생볼 된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수립권자가 저를 보세요. 허가 파트니까 그 수립권자 누굽니까? 똑같죠,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정공수이다. 다시 말하면 국장이 아닙니다. 가끔 나와요. 성장관리 방안. 뭔가 성장관리라는 말이 꼭 중앙정부에 쓰는 그런 말 같잖아, 느낌이. 안 남은 그런가? 국장 X, 대상지역, 난개발 방지, 그죠? 계획적 개발, 유도, 개발 행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적이니까 최소한 주상공은 아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와는 아니다. 밑에 있는 뭡니까? 유보 용도적하고 보존 용도적이 그 말이죠. 유보, 용도, 보존 용도적이죠. 박스 안 읽어주시고요. 내용 보니까 그 방안 수립할 때 1번과 기업과 니은 여기에 1과 2가 아니고 기업과 니은 여기 1과 2가 아니고 기업과 니은 내가 잘못했네요. 죽을 쩔졌습니다. 자, 거기 기업과 니은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 다시 말하면 기업과 니은은 반드시 포함하라. 딱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사항과 똑같다. 기업,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니은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단 하나만 없다.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만 여기 없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볼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의무적이고요. 4번 절차입니다. 기업,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에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주지, 협심. 다 같이 시작! 주지, 협심.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니은은 수립되면은 송부하고 고시에서 열람하려고는 그냥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기억 중요해요. 자, 상가로 9번입니다. 도계비 심의 거쳐요. 심의. 어떤 경우입니까? 심의 대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에 기업과 니은인데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냥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제외하라. 내용 물문하고 어떤 경우냐 기업, 건축물의 건축 등등 할 때에 그 면적이 형질 변경 면적 허가 금액 이상일 때 들어봐요. 주상생재 1만 미만이에요. 공간농 3만 미만이에요. 보전 5천 미만이에요. 이상 안 됩니다. 근데 이상일 때는 뭘 받아라? 심의 거쳐라. 그 얘기예요. 왜? 심의 거쳐서 심의 통과되면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일 때 심의 거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3만 이상의 3만, 4만, 5만 토서 세차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라. 2번,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업부터 시효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은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두 개죠, 그죠?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왜? 이미 심의를 거쳤기 때문이죠. 기, 주, 지, 입, 협심 결코 거쳐서 수립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방안은 주, 지, 협심 심의 거쳐서 수립한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므로 이미 심의 거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이제 허가 제한 보겠습니다. 허가 제한. 이 허가 제한은요,
허가 제한은 먼저 우리가 공부했듯이 허가권자랑 자, 허가권자랑 자, 제한권자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다르다? 확실하게. 같다? 자, 같다. 흔들어봐요. 괜찮아. 같다. 흔들어봐요. 괜찮아. 번쩍 흔들어봐요. 들고 있어. 자, 먼저 다르다, 그죠? 예, 네, 다르다. 요 할 때마다 맨날 그거 하면 맨날 아니다. 허가권자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죠? 제한권자는 여기다가 두 놈이 더 들어간다 했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시장군도 여기 있죠, 여기. 누가 들어가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아,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뭐 이해해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입이 엉뚱한 말 나온 거잖아요. 뭐 어때? 실수한 건데. 그러니까 국장하고 도지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믹서기에 돌려버리니까, 돌려가지고 정리하니까, 누가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나온다. 같다. 근데 아마 7월달 가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판사하면 문제 풀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같다 할 겁니다. 판사 그만해. 막 했던 적이 또 판사하고, 문제 풀할 때 문제집에 또 쓰고, 시험장에 일주일 전에 동영문을 풀 때도 또 쓰고, 그 사이에 외우겠네. 그만 써. 설명 들어야지, 설명 듣고. 그만 써, 이제. 그 쓴 거 기본서에 있잖아. 배워야지. 쓴 거 또 쓰고. 내년에 와서 또 쓰고. 자, 보세요. 제한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요거 빨리 봤으면 다른 거 알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먼저, 2번, 기억, 제한권자가 국장인 경우는 중앙도급이 심의를, 그 다음에 시군일 때는 지방도급이 심의 거치고요. 니은, 제한권자가 국장이 되었던, 시도가 되었던 간에 심의 전에, 국장은 중앙도급이 심의 전에, 시도는 지방도급이 심의 전에 누구 의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디귿, 제한하려면은, 그러니까 제한하기 전이죠. 하려면은 제한 지역 등등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알려줘야 되고요. 리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지면은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끝나기 전이라도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대상 지역은 첫 번째 대상 지역은 첫 번째 녹지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습니다. 철새들, 조수루 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지가 우량 농지예요. 개발하기 아까운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지역. 두 번째는요, 자연환경 등등등등, 문화재 등등의 뭡니까? 손상의 우려, 특히 대한민국은 특히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뭡니까? 보존. 그러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이제 개발이 필요하면 하긴 합니다. 만약에 문화재 있으면 전혀 개발 못해. 그러면요, 경주는 다 밀어보셔야 돼요. 경주는 파는 순간 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세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 또는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된 지역에 현재 수립하고 있는 지역,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할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뭐라고? ing라고. ing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얘는 뭡니까? 지정된 지역이에요. 얘는 뭐냐? 지정되는 다음에 3년 이내에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얘는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얘도. 얘도 현재 뭡니까? ING입니다. ING. 그 다음에 5번째. 기반, 이거 다음 잠깐 이거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얘 구역은 해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설치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그래 봐야 되는 겁니다. 얘도 지금 ING입니다. ING.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3, 4, 5는 ING. 1번, 2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ING가 아닌 여기 2번, 1번과 2번은 그래도 제한할 때 하기 전에 얘도 심의 거쳐서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한 차례, 그러니까 1회 한 차례 몇 년 이내 최대 3년 이내니까 최장 몇 년? 3년까지밖에 안 돼요. 하지만 3, 4, 5 얘는 ING는요 마찬가지 처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거쳐서 한 차례 즉 1회 얘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시키지만 플러스 ING는 연장이 있다. 얘도 한 차례 1회 몇 년 내에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이 있다. 연장. 문제는 뭐냐? 들어봐요.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난 것인가?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최장 2년, 3, 4, 5는 뭐예요? 최장 5년, 5년. 그럼 잘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요. 농문. 농문. 녹순문.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기관지기. 기관지기. 농문, 기관지기. 녹순문을 지키는 기관지기. 기관지기. 농문, 기관지기. 그러니까 농문은 연장이 없고 기관지기는 연장이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큰 문. 이 뭐야? 문 이런. 이거 딱 서서 사람 서서. 얘가 뭐요? 얘가 농문이고 얘가 뭐요? 기관지기야. 농문, 기관지기. 이 사람이 사람 함부로 못 들어오게 이 사람이 여기다가 뭘 들고 있습니까? 칼. 뭐 들고 있어요? 칼. 칼 딱 들고 있어. 이 칼이 뭐냐? 따라서 연장.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연장. 그러니까 기관지기는 연장이 있다 그 말이야. 들어오긴 해봐라. 연장 가지고 그냥 샥 따라해요. 기관지기는 연장이 있고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관지기는 연장 들고 있다. 시험장 가면 뭐 들고 있는데 이게 뭐 칼인가 뭔가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이 내용은 동그라 3번, 4번까지는 이거 설명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쌍가로 11번 허가권자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 항상 똑같아요. 이제 인허가가,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사업해라.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모든 것들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똑같죠, 그죠? 대신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행정기관장과 뭔 해라? 협의해라. 이때 협의할 때에 얼마 내에 20일 이내에 있는 의견을 제시해줘라. 이건 양이 많은데 특히 1번과 2번 잘 나오기 때문에 쏘는 겁니다. 요것만.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걸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는 본다는 맞는 말이에요. 준공검사권은 당연히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지만 준공검사 대상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없는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걔가 나와 시험에. 물건 적치, 토지 분할. 아시겠죠? 토지 분할도 준공검사 받아라. 토속 물건 적치도 받아라. 하면 틀려요. 우리가
건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할 때 준공검사 받는 건 다 알 겁니다. 하지만 토지 형질 변경도요, 그 목적대로 했나 안 했나 다 준공검사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나 안 했나 다 검사합니다. 그 준공검사 한다니까요. 토속 채취도요, 허가받은 만큼 똑바로 했는가 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나 안 했나 검사 다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물건 적치는 뭡니까? 야, 물건이 잘 살았나 삐뚤나 그거 보는 겁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이거는 유일하게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이짝에 금 긋는 겁니까? 자대고 걷나 그냥 걷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준공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뭐가? 물건 적치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허가 위반 나오죠? 허가 안 받고 하면은 원상회복 명령, 안 따르면은 행정대집행, 그 다음에 벌칙 3년 3천입니다. 벌칙 3년 3천. 자, 마지막 14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인데요. 자, 저를 봐요. 거기 이제 21번부터는 자, 다음 주부터 합니다. 자, 앞을 봅니다. 공공시설 등 귀속인데요. 요건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쉬워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처음 강의합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한두 개씩 보면 뜹니다. 뜨지만 지금 들으면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광명시청이 옛날 건물입니까? 새로 지은 건물입니까? 그죠? 아직 안 됐죠, 그죠? 자, 요거를 새롭게 신축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행위자가 행정청에 갈 수 있고, 행정청은 누구냐? 광명시청이에요. 광명시에서, 그죠? 광명시가 행정청이니까 광명시에서 우리 시청을 우리가 짓든 아니면은 도에서 해주든 간에 행정청이 한다 하는 경우고요. 또는 비행정청이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법률서 쓰는 용어 쓸게요. 첫 번째,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주로 이거는요, 광명시청이 직접 본인이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얘가 새롭게 시청을, 지금 시청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내가 어떻게 그래요? 참네. 어디 있죠? 저기. 어디인데, 어디. 만약에 시청이 요 근방으로 이제 뭐 옮겨가면서 멋지게 한번 따졌다 가정합시다. 새롭게 진 건물은 신축인데 우리 법률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이렇게. 새로. 아시겠죠? 새로 지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거 구 건물은요, 그냥 종래. 말 표현이래. 아시겠죠? 왜? 시험은요, 법률 용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률 용어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현재 시청 건물을 알고 있는 그들이, 공무원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면서 일하잖아요. 그것이 시청이 곧 관리청이에요. 됐죠? 그 관리청은 그대로 신축 건물로 갈 겁니다. 그대로 인수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행자다. 그러면 새로 건물 지으면은 관리청에, 어디에?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의무죠. 귀속된다. 첫 번째가 요거예요.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된다. 그런데 종래 건물은 뭐냐? 현재 같은 행정청이든 간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아갖고 건물을 지은 자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그렇죠? 허가받은 자에게 이에게 무상으로 똑같이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 지어주고 종래 건물을 거기서 가져가요. 근데 행정청이잖아요. 그럼 광명시에서 자기들이 건물 새로 짓고 구 건물은 내 거고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가령 요 건물을 질 때에, 건물을 질 때 만약에 1천억 들어가요. 1천억보다 더 들어갑니다. 보통 한 3천억 이상 들어가요, 지려면은. 들어갔는데 하필 요거를 뭐 팔았든 어쨌든 간에 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팔든 해가지고 한 1,200억 합시다. 자, 돈 남았어요. 손해 봤어요. 남았죠, 그죠? 여기에 나온 수익금 있죠? 수익금은 행정청일 때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원래의 그러니까 주어진 법률서 정해진 목적대로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수익금은요. 도시, 군, 계획, 사업 여기에만 사용해야 돼요. 일단 먼저 볼게요. 잠깐만.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나오죠, 그죠? 행정청일 때, 여기에 행정청이 아닐 때는 안 됩니다. 행정청입니다. 수익금, 도시, 군계획, 사업 외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수익금은 가져가되 도시, 군계획, 사업에만 사용하라. 그 말이죠. 다시 앞으로 봐요. 앞에 칸에, 이게 첫 번째 칸이고 밑에 두 번째 칸입니다. 저를 봐요, 이제. 여기 신축 건물 하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입니다. 누굽니까? 행정청일 때 새롭게 지은 건물들 똑같이 해서 새로 지었어요. 새로 누가 지어도 관리청이 이전되는 건 똑같아.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똑같이 해도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기관도 될 수 있지만 민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자, 행정청은 종래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목적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정청이다. 그 건물 뭐 할 건데? 분명히 그거는요. 철거해가지고 아마 아파트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표현을 종래라고 안 하고 용도가 폐지되는 건물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건물 철거해가지고 다른 걸로 할 겁니다. 해가지고 다시 공사해가지고 토지를 나눠 팔든지 등등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이럴 때 똑같이 얘도 봐요. 요거 1천억 원. 얘도 팔아먹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1,200억, 200억 벌었어요. 못 가져가요. 얘 봐요. 얘는 허가 받은 자에게, 그죠? 새로 건물 지을 때 들어갔던 그 1,000억이라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사업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지. 그러니까 법률로만 있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시청 건물이 시에도 짓고요. 도청은 도에 져요. 민간 안 하려. 남는 게 뭐 있어요? 남는 게 있어야지. 우리 법률 배우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기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표현도. 무상으로 뭐라고요? 양도 이무적이죠? 할 수 있다. 얘가 만약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200억은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어떻게? 요거. 이게 바로 밑에 칸입니다. 밑에 칸. 칸. 잘 나와 있죠? 새로 설치한 시설 범위 내에서, 그죠? 2번.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금은 없다. 그 얘기죠. 넘깁니다. 2번에 마지막 공공시설의 귀속 시기. 그러면 언제 가져가냐 그 얘기죠. 저를 봐요. 행정청일 때는요. 시행자 행정일 때는요. 그 내용을 중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세목 등등 가져가라고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요. 중공검사도 하고 이후에 뭐라고요? 통지까지 한 날. 그 통지한 날. 한마디로 읽어보세요. 내용. 비행정청일 때는 그냥 중공검사 받으면 끝. 중공검사 받은 날 바로 귀속된다. 그래서 귀속 시기는 행정청은 통지한 날, 비행정청은 중공검사를 받은 날 행통비준. 따라합니다. 행통비준. 다시 행통비준.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의 그 박스 안 내용입니다. 3번 됐고요. 4번 공공시설에 귀속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 허가를 하려면 미리 바로 관리청에 똑같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넣는 것이지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어서 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